종수는 거대한 거실 창문 앞에 서서 서울의 밤경을 내려다보았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이 그의 눈에 반사되었지만 그의 마음속은 여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다. 또 다른 하루가 끝났군. 그는 중얼거렸다. 손에 들고 있던 위스키 잔을 바라보며. 45층 펜트하우스는 최고급 가구와 예술품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그저 종수의 공허함을 더욱 강조할 뿐이었다. 그는 천천히 걸어가 피아노 위에 놓인 사진 액자를 집어들었다. 젊은 시절의 그와 부모님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 그때만 해도 그의 눈에는 희망과 열정이 가득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꿈꾸던 삶을 이뤘어요. 하지만 왜 이렇게 공허한 걸까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종수는 40대 중반의 나이에 이미 한국 최고의 기업인 중 한 명이 되어 있었다. 그의 재산은 수조 원에 달했고 그의 이름은 모든 경제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하지만 그 모든 성공 뒤에는 깊은 고독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수백 개의 연락처가 있었지만 진심으로 통화하고 싶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내일은 또 어떤 거래를 성사시킬까? 어떤 회사를 인수할까?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 생각들은 더 이상 그에게 흥분을 주지 않았다. 종수는 일어나 침실로 향했다. 킹사이즈 침대는 그의 고독을 더욱 강조하는 듯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내일은 뭔가 다른 게 있을까? 그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똑같은 날들의 연속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종수는 눈을 감았다. 그의 꿈 속에서조차 그는 혼자였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내일, 그의 인생을 뒤흔들 만한 변화가 그의 문 앞에 서 있을 거라는 것을. 아침 햇살이 펜트하우스의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다. 종수는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올렸다.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었다. 그가 욕실에서 나왔을 때 낯선 소리가 그의 귀를 사로잡았다. 부엌에서 누군가가 움직이는 소리였다. 종수는 경계하며 천천히 부엌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다. 단정한 차림의 그녀는 부엌 정리를 하고 있었다. 누구십니까? 종수가 차갑게 물었다. 여성은 놀라 돌아보았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혜정입니다. 새로 고용된 가정부예요. 종수는 잠시 당황했다. 그는 비서가 새 가정부를 고용했다는 것을 완전히 잊고 있었다. 아, 그렇군요. 그는 어색하게 대답했다. 혜정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침 식사 준비해 드릴까요? 종수는 잠시 망설였다. 그는 보통 아침을 거르고 바로 회사로 향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네, 그러죠. 그는 마침내 대답했다. 혜정은 능숙하게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다. 종수는 식탁에 앉아 혜정이 준비한 식사를 바라보았다. 오랜만에 보는 집밥이었다. 맛있게 드세요. 혜정이 말했다. 종수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다. 첫 입을 떠먹는 순간 그의 눈이 커졌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맛이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된장찌개 맛이었다. 어떠세요? 혜정이 물었다. 종수는 잠시 말을 잃었다. 맛있습니다. 그는 간신히 대답했다. 혜정은 미소 지었다. 다행이네요. 식사를 마친 종수는 평소보다 늦게 회사로 향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그는 문득 깨달았다. 오늘 아침 처음으로 그의 집이 조금은 따뜻하게 느껴졌다는 것을. 며칠이 지나고 종수는 자신의 집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다. 혜정의 존재가
차가운 펜트하우스에 미묘한 온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종수는 거실에 들어서다 멈춰 섰다. 무언가가 달랐다. 이 꽃? 그는 중얼거렸다. 탁자 위에는 작은 화병에 담긴 들꽃 한 다발이 놓여 있었다.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꽃들이 실내를 화사하게 만들고 있었다. 아, 제가 아침 산책하다 따온 거예요. 혜정이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다. 괜찮죠? 종수는 잠시 말을 잃었다. 네, 좋습니다. 그는 마침내 대답했다. 그날 이후로 종수는 집 안의 작은 변화들을 더 자주 발견하기 시작했다. 책장에 책들이 정돈되어 있었고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더 밝아 보였다. 심지어 그의 옷장도 더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종수는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다. 그는 혜정이 부엌에서 흥얼거리며 요리하는 소리를 들었다. 오늘은 뭘 만드시나요? 그가 물었다. 혜정은 놀라 돌아보았다. 아, 사장님. 오늘은 갈비찜이에요. 어머님 비법으로 만들고 있어. 종수의 눈이 커졌다. 어머님 비법이요? 혜정은 미소 지었다. 네, 제가 젊었을 때 배운 거예요. 맛있을 거예요. 종수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제가 도와드릴 일 있을까요? 혜정은 놀란 듯 보였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럼 이 당근 좀 썰어주시겠어요? 그렇게 종수는 처음으로 부엌에서 요리를 돕게 되었다. 서툴렀지만 그는 오랜만에 무언가를 만드는 즐거움을 느꼈다. 식사 시간, 종수는 혜정과 마주 앉아 갈비찜을 먹었다. 첫 입을 떠먹는 순간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떠세요? 혜정이 조심스레 물었다. 종수는 목이 메어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 맛은 그가 오랫동안 잊고 있던 어머니의 사랑을 떠올리게 했다. 그날 밤, 종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그의 꿈속에서 어머니가 미소 짓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종수는 출근하기 전 혜정에게 말했다. 어제 저녁 정말 맛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정은 밝게 웃었다.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맛있는 음식 많이 해드릴게요. 종수는 엘리베이터를 타며 생각했다. 이상하게도 오늘은 회사에 가는 발걸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다. 몇 주가 지나면서 종수의 일상에 조금씩 변화가 생겼다. 그는 이제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았고 가끔은 저녁 식사도 집에서 하게 되었다. 혜정의 따뜻한 음식과 소소한 대화가 그의 하루의 작은 위안이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종수는 평소와 달리 늦잠을 자고 있었다. 그때 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다. 사장님, 일어나셨나요? 아침 식사 준비됐어요. 종수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네, 금방 나가겠습니다. 식탁에 앉은 종수는 혜정이 준비한 아침 식사를 바라보았다. 따뜻한 된장국, 구운 생선, 각종 반찬들. 모든 것이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다. 오늘은 좀 특별히 준비했어요. 주말이니까요. 혜정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종수는 묵묵히 식사를 시작했다. 그러다 문득 입을 열었다. 혜정 씨는 가족이 있나요? 혜정은 잠시 놀란 듯 보였지만 곧 대답했다. 네, 딸이 하나 있어. 지금은 미국에서 살고 있죠. 그렇군요. 종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보고 싶지 않으세요? 혜정의 눈에 잠시 그리움이 스쳤다. 물론 보고 싶죠. 하지만 딸아이도 자기 삶이 있으니까요. 전화로 자주 연락하는 걸로 만족해요. 종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문득 자신의 부모님을 떠올렸다. 그들이 지금쯤 혜정과 비슷한 나이였을 것이다. 혜정 씨,
종수가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오늘 시간 되세요. 혜정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네, 에이거. 그냥 산책이라도 같이 가면 어떨까 해서요. 혜정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번졌다. 그거 좋네요. 날씨도 좋은데 한강공원에 가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두 사람은 한강공원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나온 휴일 나들이였다. 공원은 가족들과 연인들로 북적였다. 여기 와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네요. 종수가 중얼거렸다. 혜정은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가끔은 이렇게 쉬어가는 것도 좋아요. 사장님, 저기 보세요. 솜사탕 파는 곳이 있네요. 종수는 잠시 망설이다 솜사탕을 사왔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솜사탕을 나눠 먹으며 강을 바라보았다. 맛있네요. 종수가 말했다. 어릴 때 이후로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혜정은 미소 지었다. 가끔은 이런 소소한 즐거움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그 말에 종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삶에 이런 소소한 즐거움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깨달았다. 해가 저물 무렵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다. 종수는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오늘 즐거웠어요. 혜정 씨, 감사합니다. 혜정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저도 즐거웠어요. 사장님, 앞으로도 이런 시간 자주 가져보는 게 어떨까요? 종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죠. 그날 밤, 종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그의 꿈속에서는 한강공원의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종수와 혜정 사이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져 갔다. 단순한 고용주와 가정부의 관계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애지하는 사이가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종수는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다. 사장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혜정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종수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큰 거래가 무산됐어요. 몇 달 동안 준비한 건데. 혜정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제가 차 한 잔 끓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종수는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다. 혜정이 준비한 따뜻한 국화차의 향기가 공간을 채웠다. 사장님, 실패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죠. 종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혜정 씨는 제 나이 때 어떠셨어요? 혜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때 저도 큰 실패를 겪었죠. 사업을 시작했다가 망했어요. 모든 걸 잃은 줄 알았죠. 종수의 눈이 커졌다. 혜정 씨가 사업을. 혜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작은 식당이었어요. 하지만 그 실패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의 저를 만들었죠. 종수는 혜정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처음으로 혜정의 과거와 경험에 대해 궁금해졌다. 혜정 씨,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렇게 두 사람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혜정의 인생 이야기, 그녀가 겪은 어려움과 극복한 과정. 종수는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였다. 다음 날 아침, 종수는 새로운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회사로 향하기 전 혜정에게 말했다. 어제 이야기 감사합니다. 덕분에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됐어요. 혜정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사장님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 좋았어요. 우리 모두 서로에게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종수와 혜정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점점 더 가까워져 갔다. 어느 날 저녁, 종수는 문득 깨달았다. 그의 마음속에 혜정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그것은 단순한 우정이나 존경을 넘어선 무언가였다. 종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되기 시작했다. 종수의 마음속에서 혜정에 대한 감정이 커져가는 동안 그는 내적 갈등에 빠져들었다. 그의 나이 40대 중반, 혜정은 60대 중반. 사회적 시선과 나이 차이에 대한 걱정이 그를 괴롭혔다. 어느 날 아침, 종수는 회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비서가 말을 걸었다. 사장님, 오늘 저녁 중요한 모임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자주 불참하셔서 이사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종수는 한숨을 내쉬었다. 알겠어. 참석하지. 그날 저녁 고급 레스토랑에서 열린 모임에서 종수는 불편함을 느꼈다. 주변의 대화들이 그의 귀에 들어왔다. 종수 씨, 요즘 젊은 여자 만나는 사람 없어? 소개팅 한번 주선해줄까? 맞아. 종수 씨 나이에 혼자 사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종수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대답을 피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혜정의 얼굴만이 떠올랐다. 집으로 돌아온 종수는 혜정이 준비해 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종수는 결심했다. 그는 혜정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기로 했다. 혜정 씨,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혜정은 예야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다. 종수는 깊은 숨을 내쉬고 말을 이었다. 혜정 씨, 당신이 우리 집에 오신 이후로 제 인생이 많이 변했어요. 당신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게 됐습니다. 혜정의 눈이 커졌다. 종수는 계속해서 말했다. 당신을 좋아합니다. 단순한 직원이 아닌 한 여자로서 말이에요. 침묵이 흘렀다. 혜정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다. 사장님. 혜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도 사장님을 많이 아끼고 존경합니다. 하지만 종수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혜정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우리 사이에는 너무 많은 차이가 있어요. 나이도 그렇고 사회적 이치도.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생각해 보셨나요? 종수는 고개를 숙였다. 그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할까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혜정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사장님, 우리 조금 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봐요. 종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동시에 홀가분해진 것 같았다. 적어도 그는 자신의 진심을 전할 수 있었다. 그날 밤, 종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그의 꿈속에서 혜정이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종수의 고백 이후 집 안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혜정과 종수 사이에는 어색함과 동시에 더욱 깊어진 이해가 공존했다. 그들은 여전히 일상을 함께 보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종수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다. 주방에서 요리하던 혜정이 갑자기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혜정 씨. 종수가 놀라 달려갔다. 혜정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종수는 즉시 119에 전화를 걸었다. 병원에 도착한 후 의사가 종수에게 다가왔다. 혜정 씨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어 보이고 당장 수술이 필요해요. 종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려주세요. 비용은 제가 모두 부담하겠습니다. 수술이 시작되고 종수는 초조하게 대기실에서 기다렸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혜정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다. 제발,
제발 무사히 돌아와 주세요. 종수는 중얼거렸다. 수술은 몇 시간이나 계속되었다. 그동안 종수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다. 혜정이 오기 전과 후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녀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깨달았다. 마침내 의사가 나왔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위험한 상태예요. 앞으로 72시간이 고비가 될 겁니다. 종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여전히 불안했다. 그는 혜정의 병실 앞에 앉아 밤을 새웠다. 다음 날 종수의 비서가 병원을 찾아왔다. 사장님, 중요한 해외 투자자들과의 미팅이 있습니다. 꼭 참석하셔야 해요. 종수는 고개를 저었다. 미팅을 연기해. 지금은 여기 있어야 해. 비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종수의 결심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종수는 점점 더 혜정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그녀가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다. 회사의 일도 사회적 지위도 모두 의미가 없어 보였다. 72시간이 지나고 혜정의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예식을 되찾을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하지만 회복 중입니다. 종수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그는 혜정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다. 혜정 씨, 제발 돌아와 주세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며칠 후 혜정이 마침내 눈을 떴다. 그녀의 첫 마디는 종수를 향한 것이었다. 사장님, 이렇게 초췌해 보이세요. 종수는 웃음 섞인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당신 때문이에요. 다시는 이러지 마세요. 혜정은 약하게 미소 지었다. 걱정 끼쳐드려 죄송해요. 종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혜정 씨, 이제 정말 솔직해질게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나이도, 사회적 시선도 상관없어요.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혜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사장님, 종수라고 불러주세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혜정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종수 씨, 저도 당신이 소중해요.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여전히 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종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하지만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천천히, 한 걸음씩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병실 창문으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왔다. 그들의 앞에는 불확실하지만 희망찬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혜정의 회복은 느리지만 꾸준했다. 종수는 매일 병원을 찾아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들의 관계는 이 시간을 통해 더욱 깊어졌다. 어느 날 오후, 혜정이 병실 창가에 앉아 있을 때 종수가 들어왔다.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종수가 물었다. 혜정은 미소 지었다. 많이 좋아졌어요. 종수 씨 덕분이에요. 종수는 그녀 옆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혜정이 입을 열었다. 종수 씨,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종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함께 살아가요. 나이 차이든 세간의 시선이든 상관없어요. 혜정의 눈에 걱정이 스쳤다. 하지만 당신의 회사와 사회적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저 때문에 모든 걸 잃게 될까 봐 걱정돼요. 종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삶이라도 행복할 거예요. 그때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다. 그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다. 혜정 씨,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장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않아요. 앞으로 1년, 길어야 2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충격에 빠졌다. 종수는 혜정을 꼭 안았다. 괜찮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볼 거예요. 종수가 말했다.
며칠 후 혜정은 퇴원했다. 종수는 그녀를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데려왔다. 이제부터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종수가 말했다. 혜정은 망설이는 듯했지만 종수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이 녹았다. 그들의 일상은 새롭게 시작되었다. 종수는 회사 일을 줄이고 혜정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함께 요리를 하고 영화를 보고 때로는 그저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테라스에 앉아 별을 바라보고 있었다. 종수 씨, 약속해 주세요. 혜정이 말했다. 무엇을요? 제가 떠난 후에도 행복하게 살아주세요. 새로운 사랑을 찾아도 좋아요. 종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런 말씀 마세요. 혜정 씨가 떠나면 저도 함께 갈 거예요. 혜정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안 돼요. 당신은 살아서 우리의 사랑을 기억해야 해요. 그게 제 마지막 소원이에요. 종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혜정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어만 갔다. 마지막 날이 다가왔을 때 혜정은 종수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요, 종수 씨.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의 마지막이 가장 행복했어요. 종수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다. 저도 고마워요. 혜정 씨가 제 인생의 의미였어요. 혜정은 마지막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종수는 그녀를 품에 안은 채 오랫동안 울었다. 장례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종수는 강한 모습을 보이려 했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혜정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종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혜정의 사랑과 지혜를 가슴에 품은 채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했다. 혜정의 장례식 이후 종수의 삶은 큰 변화를 맞이했다. 그는 회사 일에 복고했지만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다. 어느 날 아침, 종수는 자신의 펜트하우스 테라스에 서서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 혜정과 함께 가꾸었던 작은 화분들이 들어왔다. 혜정 씨, 당신이 떠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종수는 중얼거렸다. 그때 그의 비서가 다가왔다. 사장님, 오늘 오후에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다. 종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그 전에 할 일이 있어. 그는 차를 몰고 도시 외곽의 한 고아원으로 향했다. 이곳은 혜정이 생전에 자주 봉사활동을 하던 곳이었다. 고아원에 도착한 종수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다. 그는 혜정에게서 배운 따뜻함과 사랑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려 노력했다. 아저씨, 다음에 또 와요. 아이들이 종수에게 인사했다. 종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럼 꼭 다시 올게. 회사로 돌아온 종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는 이사회를 소집했다. 여러분, 우리 회사의 방향을 바꾸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이윤 추구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도 중요하게 여기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이사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종수의 진지한 눈빛에 반대하지 못했다. 그 후 몇 개월 동안 종수의 회사는 큰 변화를 겪었다. 그들은 고아원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노인 복지 사업에도 투자했다. 직원들의 근무 환경도 개선되었다. 어느 날 종수는 자신의 펜트하우스를 둘러보았다. 넓고 호화로운 공간이 갑자기 너무 크고 공허하게 느껴졌다. 혜정 씨, 이 공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는 혼잣말을 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는 즉시 건축가를 불렀다. 이 펜트하우스를 작은 요양원으로 개조하고 싶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요. 몇 개월 후 혜정의 집이라는 이름의 작은 요양원이 문을 열었다. 종수는 이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는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함께 요리를 하며 혜정과의 추억을 떠올렸다. 종수님, 덕분에 우리가 예롭지 않아요.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종수는 미소 지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혜정 씨가 곁에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혜정의 집은 지역사회에서 유명해졌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했고 종수의 회사 직원들도 자주 찾아왔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종수는 테라스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다. 혜정 씨, 보고 계신가요? 당신이 제게 가르쳐준 사랑으로 세상이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와 종수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다. 그는 그 바람이 혜정의 손길 같다고 느꼈다. 종수는 이제 알고 있었다. 진정한 행복은 나누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혜정과의 시간은 짧았지만 그녀가 남긴 유산은 영원할 것이다. 그는 다시 한번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다. 고마워요, 혜정 씨. 당신 덕분에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혜정의 집이 문을 연 지 5년이 지났다. 종수는 이제 50대 중반이 되었지만 그의 눈빛은 젊은이들 못지않게 열정적이었다. 어느 봄날 아침, 종수는 혜정의 집 정원에서 노인들과 함께 꽃을 심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혜정이 좋아하던 국화 모종이 들려 있었다. 종수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종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혜정 씨의 생일이거든요. 노인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에게 혜정은 이미 전설이 되어 있었다. 정원 일을 마친 후 종수는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여전히 혜정과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다. 혜정 씨, 오늘도 당신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해요. 그는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때 그의 비서가 들어왔다. 사장님, 오늘 오후에 중요한 미팅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우리의 노인 복지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하고 싶어 합니다. 종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준비하겠습니다. 미팅에서 종수는 자신의 경험과 혜정의 집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노인 복지 정책을 제안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깊은 인상을 받은 듯했다. 종수 씨, 당신의 제안은 매우 혁신적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종수의 눈에 기쁨의 빛이 어렸다. 감사합니다. 이 일에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그날 저녁, 종수는 혜정의 집 옥상 정원에서 홀로 시간을 보냈다. 서울의 밤경이 그의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혜정 씨, 우리가 꿈꾸던 일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어요. 당신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힘들지만 당신이 남긴 사랑으로 저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 종수의 뺨을 스쳤다. 그는 그 따뜻한 감촉이 혜정의 손길 같다고 느꼈다. 다음 날, 종수는 회사 전체 회의를 소집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기업이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는 기업이 되려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직원들의 눈에서 결의와 열정이 빛났다. 그들은 종수의 변화를 지켜보며 그의 비전에 깊이 공감하게 되었다. 몇 달 후 혜정재단이 설립되었다. 이 재단은 노인 복지뿐만 아니라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종수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공허함이 없었다. 대신 따뜻함과 결의가 가득했다. 혜정 씨, 당신을 만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어요. 당신과의 이별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상실을 통해 저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였다. 종수는 그 별들 중 하나가 혜정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혜정씨,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그렇게 종수는 혜정의 사랑과 지혜를 가슴에 품은 채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이 흥미진진한 여정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여기서 종수는 진정한 사랑이 가장 예로운 마음마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공유할 수많은 지혜의 보석들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영혼을 울리고 변화를 영감하는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혜를 추구하는 우리 커뮤니티에 합류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지혜의 말씀 채널에 가입하고 함께 마음의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세요. 각 이야기는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고 더 깊이 느끼며 인간으로서 성장할 기회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